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울의 가시 나는 조현병 환자다 이관형 지음 책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바울의 가시입니다. 그 바울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전도자이지요. 사울이었다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바울로, 그래서 바울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 바울에게도 상당히 몸에 어떤 어려움, 장애가 있었고, 또한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핍박을 당한 바울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었는가. 최근에 제가 세바시에서 장애 이해 개선 교육 강사로 나선 이관형님을 보게 되고, 이분께서 나는 조현병 환자다 라는 책을 쓴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제가 한 번에 다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주는, 저도 잘 몰랐는데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의 또 다른 말로 그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조현병은 그 바이올린 줄을 맞춘다. 그래서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가지니까 그 병 이름을 조현병으로 하자. 바이올린에 줄을 맞추는 병.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고아라는 문구, 보호 대상 아동이라는 문구,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참으로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이 아닌 또 다른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세바시에서 강의를 하는 걸 보면서 조현병을 계속 안고 살아간다. 이 조현병을 극복을 하고 이겨내면 좋겠지만 마음속에 또 그러한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본인이 나 조현병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 이러한 사회에서 스스로 저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조현병 환자를 오해하지 마시고, 조현병 환자는 약을 먹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들이 이렇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주변에서는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용기 있게 또 당당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조현병 환자를 라는 말을 넣어서, 아니면 보호대상 아동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재해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아이다, 나는 보육원 출신이다, 나는 보호대상 아동이다, 나는 보호종료 청년이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관형님은 인생의 상처와 세상의 편견을 축복으로 마주한다고 합니다. 조현병 당사자의 신앙 에세이를 담고 있는 수필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의 가정폭력, 학창시절의 왕따, 그리고 과도한 입시 경쟁을 통해서 짧은 노숙을 하고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고, 또 원망과 분노,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을 대한 분노,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현병 환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솔직하게 그것을 자랑으로,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현병은 그분의 삶에, 그분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저에게도 고아는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하는지, 정말 그분에게 그분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재수생 생활을 하면서 정신병 환자가 되고 말았지만, 그분께서 삶과 격리되거나 배제당하면서까지도 나는 우리 그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 조현병 환자를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심해져가는 병든 사회에서 본인이 힘들지만, 본인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내가 힘든 것은 이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건강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병든 사회는 결국 모든 구성원을 똑같이 병들게 할 것이다. 미워하고 정오했던 사람들은 하나하나씩 떠올렸지만 분노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기 시작했다. 깊은 내면에 남아있는 분노와 정오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 것이다. 이분께서 말씀하는 것은 조현병 환자들이 힘들어하고 그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이 사회를 더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나를 학창시절에 괴롭힌 사람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분들을 용서하는 것이 내 내면을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를 괴롭힌 것은 다른 주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 정오,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다. 그래서
즉 주변의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정작 나였다. 그리고 여전히 내면에서 외로워하는 어린 자아를 안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렵게 외롭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자아를 만져주어야 한다. 내 자아를 포옹해 주어야 한다. 고하지만 괜찮다. 이분께서는 조현병이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용서를 통해서 회복을 낳고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내가 조현병이라는 것을 소위 커밍아웃 했듯이 독자들에게 그 진정성을 전하기 위해서 커밍아웃을 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가 조현병을 겪는다고 합니다. 무려 50만 명의 조현병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차별과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당사자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는 강자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오해와 편견을 다 씻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와야 하죠. 사회적 인식, 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들, 그래서 굳어진 편견과 부정적인 고정관념 속에서 숨거나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나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서라도 말하고 싶다. 우리는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연약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글로 적었는데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조현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왜 드러냈느냐, 차별과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더 알림으로써 더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자기 자신에 있는 내면의 자아를 어루만져 주고, 또한 나에게 피해를 준 부모님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분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내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자 한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인 것을 커밍아웃 한 것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 저자의 말을 보면서, 우리 고아들도 우리들을 괴롭힌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수치심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지 말고 우리가 고하지만 괜찮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차별과 부당함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 생각하는 오해와 편견이 있다면 함께 당당하게 싸워 나가야 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조현병은 나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우리 보육원에 살더라도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줄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러한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큰 교훈을 주겠죠. 세상에 나오면 세상의 편견과도 싸워야 되겠지만 특별한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어떤 축복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설에 있더라도 부끄러워할 게 아니다 라는 것 잘 기억하면 좋겠고, 숨거나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당당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제목처럼 바울의 가시처럼 우리 자기만의 아픔과 어떠한 가정에서 성장하더라도, 어떠한 일반 가정에서, 보통 가정에서 성장하더라도 자신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시설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아픔을 더 극대화시키지 말고 그것을 여러 가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포장을 해서 항상 자기 내면을 잘 가꾸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자 하는 그 노력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조현병 환자라고 용기 있게 말해주시고, 또한 장애 이해,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유관영님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보호 대상 아동들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